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차 방정식이라 얘기를 하면 다음같이 미지수 x에 대한 다항식 px가 3차 다항식이면 이 방정식 이름이 3차 방정식이고, px가 4차 다항식이면 이 방정식 이름이 4차 방정식이고 3차 이상서부터의 방정식 우리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즉 근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인수분해예요.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를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이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3차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방정식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이 식이 a 더하기 b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근을 구해보겠어요. 자,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생각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되고, 자, 곱해서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고, 또는 근의 공식을 쓰면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근이 몇 개? 3개 나온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에요. 자, 이번엔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죠. 인수정리 무엇이었습니까?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면 이 fx는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가 바로 인수정리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0이 되죠? 네, 1을 대입하니까 0이 되네요. 즉, 이 3차식은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차식은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몫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1로 조리제법을 하자. 1 떨어지고 1 올라가고 1 마이너스 1 곱해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 나머지 0이 될 거고,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므로 해는 x는 1 또는 x는 근의 공식 써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h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같이 3개의 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쌤하고 앞에서 인수분해를 공부를 할 때 고차식인데 1차 인수를 안 갖는 경우가 있었죠. 즉 인수정리를 못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것, 다음같이 이런 형태의 4차식이었어요. 이게 뭐였죠? 바로 복 2차식이었고 복 2차 방정식이라고 우리 흔히들 부른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복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즉 이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적절하게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어서 어떤 꼴로 만든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만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라는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또 인수정리를 쓸 수 없는 고차식 인수분해, 다음같이 생긴 이런 형태였죠. x제곱의 개수를 기준 삼아서 개수들이 어떻게 되는 거? 대칭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셈하고 대칭형 방정식이라 부릅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얘를 보고 상방 방정식 혹은 역수 방정식이라 불러요. 역수 방정식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서 대응하는 것끼리 a로 묶죠.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 x의 역수를 t로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푼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수 방정식이라 부르는데, 역시 여러분들 심화 문제를 풀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셈하고 고차 방식의 풀이 중에서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 성질. 요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우리 이거의 한 허근을 요거 뭐라고 읽냐면 오메가라고 읽어요. 그리스 문자인데. 자, 선생님하고 쭉 읽어보면서 네모칸 한번 채워볼까요? x세제곱 이퀄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그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니까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한다. 오메가 세제곱 1을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또한 x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다음같이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오메가는 여기서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고 오메가는 여기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임으로 x 대신에 역시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기억하고요.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자, 실계수를 갖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면 그거의 켤레복소수 오메가 바도 근이 된다. 앞에서 공부했었죠. 자, 이때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므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개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상수항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세제곱 이퀄 1의 한 근 오메가는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의 이 세 가지 경우 여러분들 꼭 숙지하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다면 3차 방정식도 당연히 있겠죠.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이 개수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선생님하고 같이 증명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 볼게요. x를 곱하면 x의 세제곱이 되고 x 두 개와 문자 하나 곱하면은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이 되고 x 하나와 문자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 감마 알파 x로 묶일 거고요. 맨 마지막에 문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퀄 0이 되겠죠. 이 3차 방정식이 일치해야 되니까 개수를 맞춰야 되네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쟤는 a잖아. 그래서 얘를 a로 나눠주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 이퀄 0으로 만들었을 때 이 3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개수를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바로 a분의 b랑 같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는 바로 뭐가 된다? a분의 c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가 되어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역시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두 근을 알았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든 것처럼 세수를 알고 있을 때 3차 방정식 만들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앞에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채울 수 있어요.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고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 이퀄 0이다. 얘 전개해서 3차항, 2차항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앞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